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결국 지난 금요일의 양봉은 네, 이게 가바닥이죠, 가바닥. 네, 가짜 바닥입니다. 우리는 HLB가 리버캄넬리주막을 승인을 받을 것을 분명히 모두 다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는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것은 등락을 거듭하는 동물이죠. 등락을 거듭하는 뭐라 그럴까요? 사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긴 목표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가 자체는 등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전체 물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비중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량은 반드시 끝까지 죽어도 가져간다. 자, 이런 좀 고정된 사고관념, 네, 이런 것들은 좀 변화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고, 그죠? 네, 가져볼 수 있는 그 유연성 있는 사고도 필요할 수 있는 게 이 주식 투자입니다. 이 주식판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우려하고 있는 주주 대상 유상증자, 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HLB나 HLB 생명과학이 저점을 만들고 진짜 다시 재반등, 재상승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목격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현상이 과연 어떤 것이 되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럼 과연 저점이 어디냐, 이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이게 개인입니다. 네, 저의 견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수정해 나가고 업데이트해 나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그래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쭉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로 반전하는 기업들은 대단히 폭발하는 시세를 내는 경향이 많고, 더블 정도 보고 있는 실적주 하나 영상 후반부에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꼭 이 종목은 대박하십시오. 네. 자, 그럼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제 부담이 가는 것은 증자예요. 유상증자. 자금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 자금은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확인을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현금 유동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금 그 HLB가 뭐 기술 수출하거나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어떤 다른 신약 업체랑은 틀리잖아요. 그죠? 뭐 유한양행 뭐 이런 애들 뭐 기술 수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진짜 자기가 상업화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자기가 100%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HLB는 개발부터 해가지고 상업화까지 전부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한양행은 이 기술 수출해서 로열티 받는 거거든요. 얘네들 영업이익하고 HLB하고 유한양행 영업이익은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를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역전됐죠. HLB는 8조 9천억, 9조 정도로 다운됐어요. 근데 유한양행은 12조, 거의 13조 정도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유한양행이야 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과 진짜 라이센스 아웃 많이 한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7조, 그죠? CMO 기업인데 7조예요, 7조. 이익 규모 HLB가 승인 받았을 때, 리버캄넬리주마비 승인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뭐 삼성바이오는 한참 높은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조입니다. 네.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여하튼 지금 HLB는 우리가 자금 구조로 볼 때는 유동자산 항목을 좀 보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한 1,100억 정도 있습니다. 1,100억. 작년도에 현금 정도 규모예요. 그죠? 네. 돈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임상을 했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때문에 증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증자를 하려면은요 이 낌새가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낌새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증자를 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이 낌새라는 게 뭐냐면 이 증자를 하려면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띄워놓고 해야지 이게 증자가 모집이 잘 되고 또 자금 규모도 이제 크게 모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 진 회장이 벌써 나설 겁니다. 진 회장이 호재 연속적으로 발표할 거예요. 그리고 진 회장이 발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HLB 사측에서 좋은 재료들을 막 발표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낌새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증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대비는 하지만 지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막 이런 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증자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주가가 좋지 않은 국면에서 증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걱정은 하지 마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재료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안개 속에 있는 CRL, 안개 속에 있는 그 항서 CMC 실사 일정이죠.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기사화되거나 발표가 되면은 이게 하나의 변곡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OS 23.8개월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면 참 좋습니다. 이런 재료가 좀 나오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옵티보 여보이 이 경쟁자 아닙니까? 얘네들이 악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이 자기의 행복이죠. 그죠? 이 그 신약 승인 업체에서는 그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옵티보 여보이의 악재가 나오면 돼요. 이런 것들이 물론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악재에 자꾸 민감하면 주가는 더 내리는 겁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 호재 둔감함은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근데 호재에 민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옵티버 악재, OS 업데이트, 뭐 CMC 실사 일정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아직은 이게 이른바 떨칼 아닙니까? 주식 속담 잘 아시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받으면 손 다치죠. 손 뚫어집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고 땅에 꽂혀서 흔들릴 때 흔들림이 멈췄을 때 그때 잡아라.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바닥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이때도 그랬잖아요. 이때도 한 번,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바닥을 짚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갑작스런 급등이 V자로 급등이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땅에 꽂혀서 흔들림을 멈추었을 때, 그죠? 한 두세 번 흔들렸을 때, 뭐 그런 때가 적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나중에 결과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지금은 한 6위 정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 하락한 지점. 이거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변수 따라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높여도 되고 낮춰도 되고. 그죠? 고정된 해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사고는 유연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해서 우리가 그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점은 잘 아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뭐 그리고 하여튼 그 자꾸 아쉬운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측에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좀 주주들한테 힘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힘 불러 일으켜 줘야죠. 이 지금 HLB에서 주주 관리 잘했잖아요. 주가 관리. 그러니까 그런 주주 관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게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뭐 말씀드렸지만 증자를 하여튼 하려고 한다면 얘네들이 호재를 엄청 낼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주가도 약하고 이런데 증자 발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점은 이게 지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변수가 자꾸 변하는데 여러분 저점을 우리가 한번 딱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그 고수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주가는 자꾸 변화를 하는데 우리도 판단을 변화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뭐 며칠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보여지고, 여하튼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리보캄넬리주맙을 승인을 기대를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가 되려고 하는 것이 HLB예요. 유한양행 뭐 이런 기술 수출하는 쪽하고는 다릅니다. 영업이익이 성공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바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느 일정 비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 시기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하튼 지속적인 업데이트, 좀 새로운 화끈한 정보 이런 것들은 HLB 생명과학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이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